자, 약간 오리 군단 지휘하는 것 같아. 뭐야 이거? 한 마리 죽었어. 밟혔어. 찔림도 정갈하게 해놨어. 아, 자리 잡아주는 거야? 네. 땅콩 부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아침에 병원을 다녀왔어요. 임산부의 약간 병치레 이런 부분과 건강에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24주 때 병원을 다녀왔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이제 체중 관리를 좀 해야겠다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요즘 몸무게 관리에 있어서 좀 예민한 편이에요. 배가 많이 나왔다 이런 건 아니고 좀 얼굴에 살이 좀 붙은 것 같고 허벅지 쪽에 좀 살이 붙었어요. 이 살들이 엉덩이와 허벅지, 뱃살 이렇게 다 그대로 남는다고 해요. 그래서 몸무게를 많이 증가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좋고 나중에 출산할 때 산모도 아기가 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산모들이 너무 과하게 살이 찌지 않는 거, 적당한 수준의 몸무게를 유지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임신을 하고 몸무게도 증가하면서 체형이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튼살이 생기기도 하고 임신선이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눈으로 외관으로 보여지는 변화들도 있지만 신체 내부적으로 좀 약화되는 부분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 임신을 하고 찾아오는 변화 중에 하나가 입덧이잖아요. 그런 입덧이나 뭐 두통, 저는 임신 초기 때 그렇게 졸렸거든요. 이런 임신하고 나서 변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약간 병치레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임신을 하고 나면 아무래도 호르몬의 변화가 있다 보니 제가 겪었던 병치레 이번에 좀 말을 해보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신 중기라서 아직 말기로 갔을 때 어떤 몸의 변화가 또 생길지는 모르겠으나 우선 지금까지 겪었던 거를 말해보면 저는 입덧은 없었고 대신에 약간 체덧? 저녁에 좀 먹으면 체한 느낌이 약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임신 초기에는 저녁을 막 많이 못 먹고 과일 종류로 먹거나 진짜 가볍게 먹거나 이런 식으로 했었고 원래 멀미가 없었는데 저 진짜 멀미 안 해가지고 차 안에서도 책 읽고 막 핸드폰 하고 이런 사람인데 차 안에서 핸드폰 조금만 검색해도 막 미식거리더라고요. 임신 초기에는 이게 또 약간의 멀미 증상이 초반에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또 없어졌어요. 그 다음으로 느껴졌던 거는 약간 자꾸 깜빡깜빡한다? 약간 건망증이 생겼어요. 단어를 말을 하려고 하다가도 혀가 살짝 꼬이고 내가 방금 뭐 하려고 했지? 약간 이런 게 생겼는데 저는 요즘 따라 왜 이렇게 자꾸 까먹는 것 같지? 했는데 임신을 하고 나서 생기는 증상 중에 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임신을 하면 뇌가 살짝 변한대요. 호르몬의 영향도 있지만 뇌가 살짝 변하면서 건망증이 생기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뇌의 부위 중에 사회인지를 차지하는 부위가 임신 전보다 크기가 줄어든대요. 근데 이게 줄어드는 게 기억력 감퇴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태아와 교감을 하는데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해요. 사회인지가 떨어지면서 아기와의 교감과 약간 보호 본능? 이런 게 생긴다고 해요. 임신을 하면 자연스럽게 뇌가 변한대요. 근데 이거는 출산을 하고 나면 2년 이내로 이게 다시 어느 정도 복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회인지가 줄어드는 부분 때문에 임산부들이 조금 기억력이 감퇴된 것 같다, 건망증이 생긴 것 같다라는 말을 좀 한다고 해요. 제가 이상한 게 아니더라고요. 산후 건망증이 더 많더라고요. 출산 후에 이런 부분이 더 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만해라. 그리고 임산부의 호르몬이 변화가 되면서 산모의 우선순위가 산모 자신의 건강과 태아로 완전히 이렇게 집중이 된대요. 그러면서 다른 부분들이 조금 안 좋아지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겪었던 부분 중에 가벼운 거는 확실히 피로감, 약간 졸린 거 이런 거 있었고 불면증이 조금 있었어요. 아니
분명히 낮에는 막 피곤하고 막 갑자기 막 졸려요. 근데 저녁에는 약간의 불면증이 저는 있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임신하고 나서 약간의 불안감? 변화가 막 보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살짝 불안해서 생각이 많아지면서 불면증이 왔던 것 같고, 최근에도 다시 불면증이 가끔씩 오는데 이거는 불면증이라기보다 태동 때문에 제가 새벽에 자꾸 깨요. 한 3, 4시 되면 발로 차는데 옛날에는 살짝 이랬는데 지금은 막 꿀렁꿀렁꿀렁 막 이래요. 이러니까 자다가 이러면서 막 깨요. 그러면 이제 3, 4시야. 그러면 한 30분에서 1시간에 잠이 안 와. 그냥 이런 부분이 조금 있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살짝 변비가 왔다가 괜찮아졌어요. 철분제 먹으면 변비 온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랬던 건지 잠깐 변비가 있었다가 지금은 괜찮아졌습니다. 이거는 임신하고 아파가지고 불편하다 했던 거는 진짜 파스타를 먹다가 이빨이 깨졌어요. 페퍼론치노 때문인지 새우 꼬리 때문인지 제가 갑자기 어금니가 으득 이러는 거예요. 뭐지? 하고 막 혓바닥으로 해봤는데 뭔가 빈 느낌? 막 그리고 약간 시린 느낌? 양치하면서 보니까 어금니가 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죠. 근데 임산부다 보니 치료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보통 이빨 아프다 그러면 파노라마 사진? 이런 거 찍잖아요. 근데 그것도 저는 안 찍었고 그냥 눈으로 보시면서 이 부분이 깨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하시고, 근데 임산부라 마취나 수술 이런 게 힘드니 나 같으면 출산하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때가 제가 5개월 됐을 때였거든요. 5개월을 앞으로 깨진 이빨인 상태로 지낸다는 게 좀 아닌 것 같아서 저 그냥 마취 없이 한번 견뎌보겠습니다. 마취 없이 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했더니 할 수는 있죠. 근데 좀 많이 아프시고 많이 시리실 거예요. 하다가 너무 힘들면 멈추라고 말해주세요. 이러면서 이게 그냥 이빨을 깨진 거를 건드려도 아픈데 어느 정도 다듬어야 이거를 본을 뜰 수가 있으니까 이미 깨진 치아를 또 갈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손 꽉 잡고 너무 아프다. 빠끔이를 위해서 내가 참는다 이러면서, 임산부가 되면 호르몬 때문에 잇몸이 많이 붓는다 그렇게 병원에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스케일링 하니까 저는 많이 좋아졌어요. 대신 스케일링 할 때 그 전보다 되게 피가 많이 났었어요. 저는 임신 전에 치아 관리를 한번 싹 하는 게 좋지만 계획 임신이 아닐 경우에는 이 치아를 다 정돈을 하고 임신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스케일링을 받아서 잇몸 관리 한번 해주시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좀 문제인 거는 다래끼. 잘 안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여기 보이세요? 제가 초등학교 때 다래끼가 한 번 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째고 수술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한 달 됐거든요, 지금.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안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안과에서도 엄청 심하고 붓고 간지럽고 이러면 뭐 약을 처방하거나 수술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게 애기한테 좋은 건 아니니 웬만하면 그냥 출산 후에 수술을 권장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산모가 너무 힘들면 산모가 우선이다 라고 말씀은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이게 다래끼가 나서 좀 미관상 안 좋은 거지 간지럽거나 아프진 않아가지고 지금은 치료를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다래끼가 너무 아파지거나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붓거나 그러면 저도 병원을 다시 가서 치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산부라고 치료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할 수는 있대요. 근데 권하지 않는 거. 애기한테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분은 바늘로 살짝 터트려서 짜내는 부분으로 다래끼를 치료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보통은 칼로 째는데 바늘로 하면 이게 아무는 부위가 적으니까 그렇게 치료하시는 분도 계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좀 고민을 겪고 있는 부분은 피부에 관련된 부분인데, 임신하고
말기가 되면 가려움증이 막 생긴대요, 대부분이. 근데 저는 아직 말기가 아니라 중기긴 한데 저는 약간 초기 때부터 조금 가려움이 있었어요. 다 간지러운 건 아니고 피부의 일부분이 거기만 계속 가려운 거예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약간 아토피가 있었는데 그게 임신하면서 살짝 올라온 것 같다고 하셨고, 뭐 심하면 치료는 할 수 있지만 그냥 보습제 많이 발라주고 물 많이 마시고 이거를 추천해 주셨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가슴 쪽이 습진? 진물처럼 약간 각질이 생기고 좀 그래가지고 비판텐이 좋다고 해서 그거를 바르기 시작하니까 상태가 진짜 많이 호전이 됐고, 그래도 완전히 완벽하게 나은 게 아니라 피부과를 갔더니 이거는 어쨌든 약을 먹고 연고를 발라야 되는 부분인데 임산부와 모유 수유를 하고 있는 분에게는 할 수가 없는 치료래요. 그래서 지금은 못하지만 출산을 하고 나서 모유 수유를 하게 되면 가슴이 더 아플 거다. 아마 아기한테 모유 수유를 하기 힘들 거다. 잠깐 모유 수유를 중단하더라도 먼저 가슴 치료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보습제를 많이 바르면서 앞으로 남은 3-4개월 동안 나아보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도 비판텐이랑 병원에서 준 그 보습 크림을 같이 바르니까 확실히 가려움은 좀 줄었고, 그 각질을 뜯지만 않으면 각질이 더 심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안 건드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뭐 튼살이랑 임신선 같은 부분은 사실 뭐 예방을 하는 거지 완전 치료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조금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그치만 임신선도 색소 침착이나 호르몬적인 부분이라서 출산 후에 서서히 돌아온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뭐 확실한 건 아니니까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24주 때 이제 병원을 가서 임당을 하면서 피 검사를 했는데, 그때 임신 초반에 검사했을 때는 정상이었던 갑상선 수치와 비타민 D 수치가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상 수치가 아니라 챙겨야 되는 그런 수치더라고요. 갑상선 기능이 좀 떨어져가지고 이 부분이 떨어지면 무기력하고 좀 피곤하고 에너지가 부족한 느낌을 받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난다고요.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좀 무섭다고 느낀 게 저하증이 좀 심하게 되면 태아에게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저체중아 같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조산율이 올라가기도 하고 임신 중독증 이런 부분이 쉽게 걸릴 수 있고,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해서 영양제를 챙겨 먹고 약을 먹으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8주 때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기로 하고 지금은 약을 먹고 있어요.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임산부한테도 되게 중요하지만 태아의 건강에도 중요하고 태아가 나중에 커서 성인이 돼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요. 뭐 아토피를 예방해준다던가 비만도를 낮춰준다던가 언어 발달 능력에 도움이 된다던가 이런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어서 진짜 중요한 비타민 D 꼭 임신 초부터 꼭 챙겨 드세요. 임산부한테는 비타민 D가 수치가 정상이어야 출산할 때 통증도 줄어들고 또 출혈도 적을 수 있대요. 저체중아 출산을 조금 방지해주고 임신성 당뇨 같은 부분, 이제 임신을 하고 나서의 문제점들을 예방해주는데 도움이 되는 비타민 D는 되게 중요한 영양소라고 합니다. 임신 중에는 태아의 치아와 뼈, 신경계 이런 발달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비타민 D라고 해요. 그래서 빠끔이가 건강하게 태어나려면, 튼튼하게 태어나려면 내가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챙겨 먹고 있습니다. 저 살짝 후회합니다. 저의 지난 안 먹었던 날들을 꼭 챙겨야 되는 영양제가 있어요. 아까 말한 비타민 D, 그리고 엽산, 오메가3, 철분제, 그리고 칼슘 이렇게 5가지는 꼭 챙기셔야 합니다. 임신을 하고 나면 이렇게 몸이 안 좋아지고 약해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 남편의 역할이 중요해요. 아빠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보통 산후 우울증이 오거나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몸이 아파서도 있고 이런 무기력함도 있겠지만 급격한 변화 때문이잖아요. 이럴 때 남편이 옆에서 토닥토닥 자기 고생 많다 이렇게 하면서 응원해주고 그러면 더 이겨낼 수 있다고요. 알았지, 여보? 앞으로도 잘 부탁해. 오빠의 지지가 날 움직이게 한다고. 알지? 임신하고 정말 몸도 자꾸 변하지만 자질구레한 병치레들이 생기고 또 챙겨야 되는 영양제는 많고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지만 우리 아가를 위해서 열심히 힘내봅시다. 이제 조금만 더 힘내면 더 힘듦이 찾아오겠죠? 출산, 육아지요.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빠끔이가 태어나고 나서도 열심히 유튜브를 찍어서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